다운 시대를 전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회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죠. 2019년경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인데요. 과거에는 벌써 60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여생을 정리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때였지만 요즘은 이미 기대 수명이 여성은 85, 남성은 80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길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살 정도에서 전후에서 결혼을 하면은 몇십 년 정도 살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욕구 내지는 뭐 자연스러운 어떤 선호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서 2013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이혼 건수는 남자는 2배 이상, 여자는 3배 이상 증가했고 재혼 건수는 남자는 약 1.3배, 여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여성들의 의식 변화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0대, 60대들이 이전에 가부장적 가족 문화 안에서 여성으로서 역할을 강요받고 혹은 남성으로서 어떤 일방적인 역할을 강요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 개인으로 서고 싶다. 이런 의식이 강해지면서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까 자식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나서 황혼 이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결혼을 2번 이상 하는 것, 혹은 그 이상 하는 것에 대한 관용도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강정순 할머니와 조정우 할아버지는 2013년 5월에 재혼한 부부입니다. 내가 알아볼 거 있어요? 내가 썼는데 할아버진 10여 년 전 이혼했고 할머니는 4년 전 사별했는데요. 이렇게 쓰면 재밌을 것 같아? 재밌는 것 같으네요. 알콩달콩 말 한마디도 다정한데요. 두 분은 3년 전 시청에서 주관한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만나 1년간 연애하다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연애 시절의 열정은 젊은이들 못지않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고.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아쉬워가지고 먼저 끊지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통화도 길어지고 또 깜짝 놀라게 핸드폰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게 담아냈는데 13만 원, 4만 원, 5만 원 막 그리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휴대전화 요금이 아까워 결혼했다고 농담처럼 말하는 부부. 보약이야 이거. 사실 재혼 결정이 그리 쉽지 않았는데요. 그건 파브릭하고 혼자 지내던 할아버지와는 달리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민하는 보약이고. 보세요. 망설이던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인 건 할아버지의 편지 한 통이었는데요. 강여사,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몇백 년 살 것처럼 심통 부리지 말고 우리 후회 없이 삽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더 좋은 세상도 바라지 않고 더 힘든 세상도 싫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살고 싶소. 강정순 씨 사랑합니다. 재혼 뭐 옛날 사람들 뭐들 했나요? 그냥 그대로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든 여자 먼저 가든 혼자 살았지 재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뭐 이렇게 바뀌고 좋아지니까는 이제 또 이렇게 만남에 그게 있고 재혼으로 하원 저도 있고 그게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부부는 틈만 나면 데이트를 즐깁니다.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나는 잃어버리고. 까맣지 마. 까맣지 마. 이게 안 담그네 저도. 하루를 1년같이 생각하며 서로를 아껴주다 보면 마음은 20살,
설레는 청춘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그 설렘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신기하고 좋아요. 마음이 아주 싱숭생숭하고 좋죠. 꽃띠처럼. 고령화 사회. 부부의 모습은 우리 중 누군가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 꽃처럼 예쁘게 변치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내 마음하고 똑같이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두 분의 아름답고 행복한 황혼을 응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 대신 동반자라는 이름을 선택한 동거. 고령사회가 만들어낼 다운 시대. 학자들은 이것이 미래의 결혼의 중요한 두 축이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미래가 어떨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참 예측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그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그렇거든요. 따라서 이혼이나 재혼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의 동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습의 가족 생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은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리고 그게 미래 가족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결혼과 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Et vous avez là deux grands types de familles difficilement imaginables, mais qui pourraient exister cette fois dans un futur un petit peu plus lointain, qu'un être humain tombe amoureux d'un robot, sachant que le robot c'est quelque chose que nous sommes en train de rendre très très proche des humains. Vous avez un très grand roboticien japonais qui s'appelle Ishiguro, qui crée des robots qui sont vraiment à l'image de l'être humain. Donc il lui ressemble énormément, avec des vrais cheveux, avec une peau synthétique. Et donc on peut imaginer qu'un jour un être humain soit capable de tomber amoureux. We're seeing what the Scandinavians have a word for, living together apart. People who are committed in a monogamous relationship, but who don't like to live together. We're seeing situations where individuals do live together in either one man with several women or one woman with several men. 스테파니 쿤츠의 예측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주의 주도인 덴버. 5월에 내리는 눈을 뚫고 찾아간 곳은 러빙 모어라는 단체의 10주년 기념 행사장입니다. 러빙 모어는 폴리아모리를 옹호하는 단체인데요. 그런데 폴리아모리가 도대체 뭐죠? 폴리아모리는 많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폴리와 사랑이라는 뜻의 라틴어 아모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다자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Polyamory is each individual's opportunity to be able to freely love more than one person in whatever definition of love for them is. 러빙 모어는 전 세계 폴리아모리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으로 3천여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데요. 교사, 사업가, 학생, 금융인, 의사까지 직업과 연령도 다양합니다. 러빙 모어에 의하면 미국에만 현재 약 150만 명이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So my partners and all know about each other. We actually, for my one boyfriend's birthday party, all of us went out together for dinner and had an amazing time. 서로를 독점하지 않는 열린 관계. 하지만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는 집단이라는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Yeah, for most people, polyamory isn't about sex. It's about the emotional connection that we have with people. So, if it was just about sex, I wouldn't be interested in polyamory at all. I actually don't know if I could have sex with more than one partner. But I know I can love more than one partner, and that's why polyamory works for me. 개인의 다양한 관심사를 충족해줄 여러 명의 파트너와 교감하는 것이 폴리아모리의 본질이라고 이들은 말하죠. 하지만 좀 더 평범한 사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폴리아모리를 선택하게 된 걸까요? A lot of people do lie. A lot of people do cheat, right? That's a real thing. What polyamory is a form of ethical non-monogamy. So you can be open, honest, you're not lying, you're not cheating, you're not taking advantage of anyone, and you can have more than one partner. I don't see how there could ever be anything immoral about that. It's kind of the most moral way to be. If the fact is that you're someone like me who does have so much love that they want to share, it would actually be a lie for me to pretend like I'm monogamous, because I'm not.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지성 보부아르와 사르트르는 계약 결혼 커플로도 유명한데요. 이들은 이미 80여 년 전에 우연히 찾아온 사랑을 인정한다는 다자간 사랑의 계약을 맺었죠.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사랑 이상으로 파격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폴리아모리는 미래인 지금의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가족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 think that we will have a diversity of arrangements. We always have. But that diversity has come up from being underground. There have always been people who have polyamorous relationships, but they have not dared to be open about it. So if it is entered into openly and willingly on both sides rather than coercively, then it seems to me that this may work and does work for some people. And it doesn't mean the rest of us have to try it ourselves. 그렇다면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은 결국엔 사라지는 걸까요? Well, I don't think that marriage is going to disappear. In most societies, marriage is the highest expression of commitment that most people can imagine. So I think that marriage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institution. However, alternatives to marriage are clearly there. 우리가 전통적인 결혼에 기반한 가족을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성의 규범성, 그다음 젠더 규범성에 기반한 가족 구성 형태. 이것이 정상적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나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인 거죠. 누군가는 혼례를 통해 백년 가약을 맺고 누군가는 예식이나 혼인신고 없이 부부의 연을 맺으며 누군가는 평생 2번 이상 결혼하고 누군가는 여러 명과 사랑을 공유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것. 진화하는 결혼의 긴 여정에서 본 결혼의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현대의 결혼 개념이 생기기 전에도 세상의 모든 남녀는 끊임없이 짝을 갈구해왔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대표작인 향연에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평생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Je crois clairement qu'aujourd'hui, la valeur ultime, c'est le bonheur. On a besoin de
d'être ensemble. C'est pas juste être côte à côte, c'est vraiment être ensemble, se parler, échanger, être face à face, pouvoir dialoguer, pouvoir se raconter. 결혼은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혼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돼버린 시대. 결혼의 진화를 통해 본 동행하는 삶의 가치. 그 의미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